이 제품은 필터를 물로 씻습니다. 근데 귀찮으면 식기세척기에 그냥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들 중에 유독 기술 발전이 티가 안 나는 제품이 공기청정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다 고놈이 고놈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청정기의 넥스트 레벨,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는 제품이 궁금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제품은 바로 에어독의 X5S 공기청정기입니다. 포인트는 단순해요.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방식이라 유지비가 빵원입니다. 빵원. 추가로 돈이 들지 않고요. 청소는 물로 합니다. 쉽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왜 많은 회사들이 필터 방식을 쓰죠? 국내 인증은 받았나요? 오존이 혹시 나오는 제품은 아닌가요? 등등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헤파 필터 방식은 물리적으로 먼지를 걸러주는 손쉬운 구조예요. 그렇게 먼지를 모은 필터는 내부 안에서는 세균 번식이 되고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필터는 재사용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마다 교체를 했을 때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10만 원대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게다가 다 쓴 필터는 쓰레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 에어독 제품은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개월마다 필터를 세척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PA 정화 방식이란 걸 사용을 해요. 즉 필터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를 제외하고는 유지 비용이 빵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척이 되는 구조면 헤파 필터에 비해서는 청정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크기보다 더 작은 입자의 유기물이나 냄새 입자를 제거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품의 구성품은 제품 본체와 리모컨, 설명서, 청소용 스폰지가 있고요. 집진 필터는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솔이 있는데 박스 안에 스티로폼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까먹지 않고 꺼내셔야 돼요. 저도 버릴 뻔했습니다. 실수로. 제품을 조립할 겸 구조를 보면 가장 바닥면에는 큰 먼지와 털을 제거하는 프리필터가 있고요. 고전압을 사용해 박테리아와 세균을 파괴하는 이온장 필터, 그리고 그 잔여물들이 모이는 집진 필터가 있는데 업이라고 붙어있는 이 화살표 스티커를 위로 가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존이나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촉매 필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제품은 흰색의 검정 벨트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아주 깔끔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액정에는 현재 대기질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 하단의 조명을 통해서 색상으로도 상태를 표시를 해줍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빨간색을, 좋으면 초록색을 보여주죠. X5S의 경우 최대 18평의 공간을 커버해서 저는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실 어디에 놔둬도 인테리어를 해치지가 않습니다. 본체 상단에는 버튼이 있는데 원터치 컨트롤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누르는 게 귀찮으면 리모컨을 쓰거나 앱 사용도 가능합니다. 조작이 있어서 일단 앱이 아닌 본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앱 사용 자체가 불편한 부모님들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모드는 3가지, 수면 모드, 자동 모드, 수동 모드가 있고 수동으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풍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일드락은 리모컨과 앱에서, 자동으로 켜고 끄는 자동화 모드는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동 모드에 놔두면 공기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잘 동작합니다. 세척 방법은 필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프리필터는 물 세척을 해주면 되고 이온장 필터는 얇은 선들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동봉된 스펀지를 사용해서 양면을 살살 닦아주고요. 추가로 물티슈를 사용해서 선 하나하나 닦아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집진 필터는 가장 잔여물이 많이 모이는 필터이기 때문에 물 세척이 좋고요. 중성세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세척이 귀찮다면 식기세척기에 그냥 넣으세요. 단 이 집진 필터만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식세가 끝났습니다. 한번 봅시다. 닦아볼게. 오, 세척이 됐어. 엄청 깨끗하네. 엄청 깨끗하네. 되네. 편하다 진짜. 되네. 반딱반딱하네. 근데 이게 좀 먹는데 쓰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네. 그쵸? 세척이 끝나면 모든 필터는 완전히 마른 후에 넣어줘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드라이기로 말리면 한 10분 내외로 다 정리가 돼서 가장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탈취 필터는 세척은 안 하셔도 되고요. 햇빛에 소독하듯이 말리고 넣으면 됩니다. 이 탈취 필터도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라서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사용감이 오래돼서 교체를 원할 경우 에어독에서 1년에 한 번씩 요청할 때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평생보증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마음에 드네요. 저도 사용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TPA 정화 기술이 이렇게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굳이 대기업들은 헤파 필터 방식을 고수하는가? 이거는 이제 기업이 제품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의성과 효율 때문입니다. 헤파 필터 장점은 구조의 단순함이거든요. 완전히 이 구조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필터 넣고 선풍기 돌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도 쉽고 AS로 유지 보수하기도 쉽고 필터 교체를 통한 추가 수입도 존재하고요. 쓰레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지만 산업 효율 면에서 대체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헤파 필터의 단점들, 그 빈틈들을 이런 에어독과 같은 제품들이 잘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실제 성능 결과는? 사실 이 실제 성능 결과는 저같이 일반인이 신뢰성 없이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 기관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에어독 제품들은 스위스의 SGS, 독일의 TUV, 데렉과 같은 아주 신뢰성 높은 기관들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 테스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증? 이 국내 인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국내 인증, CA 인증을 받았습니다. 즉 거의 웬만한 인증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GS의 테스트 리포트에서는 1시간 동작 시 미세먼지, 박테리아, 포름알데히드가 99.9% 이상 제거가 된다고 나와 있고 TUV의 결과에는 15분 만에 96.9%의 미세먼지가 제거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 26분 만에 초미세먼지까지 99.9%, 54분이 지나고 나면 남은 먼지의 양이 전혀 측정이 안 될 만큼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능은 확실히 검증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오존을 생성하나요? 이런 정전기를 사용한 방식에는 오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이 오존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이 카브라는 기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대기환경위원회라는 인증기관인데 특히 오존 관련해서 인증이 까다롭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에어독 제품들은 이 카브의 오존 세이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테스트 통과 기준이 0.05 ppm 이하인데 사실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좀 체감이 좀 어렵죠. 서울이나 수도권의 오존의 기본 농도가 0.025 ppm 정도가 되고요. 에어독에서 측정된 값은 0.01 ppm 이하로 측정이 됩니다. 고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장단점 한 줄 요약. 공기청정의 성능이 좋다, 유지 비용이 없다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장점을 보자면 청정 효율이 항상 균일하다는 겁니다. 이 헤파 필터 방식은 사용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필터 안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서 필터의 효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필터 교체 주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상 공기청정에는 의미 없는 안에 있는 이제 세균들을 이제 뿜어내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에 비해 TPA 방식은 이 공기를 청정하는 이 능력 자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되는 이 공기의 총합으로 보면 헤파 필터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을 공기를 청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팬 자체는 이제 브러시리스 팬이긴 한데 팬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면 모드의 팬 소음이 완전 무소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팬이 돌아간다는 거는 알 수 있을 정도라서 침대에 딱 붙여놓고 쓰기에는 조금 아쉽고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18평을 커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방 혹은 침실에서 쓰기에는 약간의 오버스펙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제품보다 조금 작은 모델로 X3S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제품의 수면 모드의 팬 소음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략 3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헤파 필터 제품과 성능상의 체감? 이거는 개인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냄새만큼은 확실히 더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이 헤파 필터를 쓸 때는 필터의 주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팬 위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습도나 환경에 따라서 약간 좋지 않은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독 X5S는 무향에 가깝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체감한 부분이었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식기세척기로 편하게 씻는 점은 보너스고요. 그래서 침실에 있는 헤파 필터 제품을 이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아내가 약간 비염이 좀 있거든요. 냄새에 워낙 민감한 편이라 이런 필터 주기를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꽤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써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헤파 필터가 아닌 이런 TPA 방식을 그냥 이렇게 영상만 보고 무턱대고 지르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는 30일 사용하고 40일 내 100% 무료 환불 이런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사용 환경과 실제 필터 교체 주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이 총 유지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